자, 안녕하십니까. 마더텅에서 물리와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고낙기라고 합니다. 자,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화학 1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떤 게 나왔는지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화학의 첫걸음. 자, 화학과 우리 생활, 그 다음에, 양론이 나오는 파트죠. 아무래도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인데, 자, 화학과 우리 생활 같은 경우는 지금 문항수 0이라고는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뒤쪽에 이제 열의 출입이랑 어느 정도 좀 통합이 됐습니다. 화학과 우리 생활에서 그냥 뭐 예를 들어 C2H5OH의 연소는 뭐 흡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0 처리를 했는데 뭐 안 나오는 거는 아니고요. 뭐 0.5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항상 화학식량과 몰 관련해가지고 난이도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갔죠. 혼합기체가 나오면서 19번에 한 문항이 배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두 문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극단적으로 지금 3번과 20번에 배치가 되었네요. 자, 그리고 용액의 농도 파트 이제 몰 농도 관련해서 한 문항이 출제가 돼서 총 이제 4문항, 뭐 엄밀히 따지면 4.5문항 출제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원자 세계 관련해서 이제 원자 구조 3문제, 주기적 성질 2문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 원자 구조 한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요즘은 계산 문제도 동위원소 계산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그게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원자 모양과 전제 배치, 오비탈 관련해서 2문항, 그리고 주기성 2문항이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올해 모의고사들을 보면 사실 주기성 한 문항, 오비탈 3문항인 모의고사도 있고, 그 다음에 2문항 출제가 된 모의고사도 있는데, 수능에서는 어쨌든 지금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고. 자, 일단은 이제 3단원이죠. 화학결합과 분자의 세계에서 이제 이온결합, 결합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인 거 물어보는 2번에 이제 배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분자의 구조와 성질, 뭐, 극성이나 뭐 아니면 뭐 결합각이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가 지금 각각 이제 결합의 극성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성질에서 지금 총 2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특이점은 역시 없었고요. 그 다음 역동적 화학 반응에서 이제 중화 반응이 포함된 파트죠. 그래서 자, 동적 평형 한 문항, 자동 이온화 한 문항, 뭐 이거는 뭐 항상 나오는 거니까 동적 평형 좀 뭐 쉽게 나왔고요. 뭐 자동 이온화 같은 경우도 뭐 그렇게 특이점이 있다라고 할 만한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 중화 반응에서 지금 이제 중화 적정이 16번에 배치가 되고요. 뭐 항상 그렇죠. 중화 적정 한 문항과 그 다음에 중화 반응 한 문항 뭐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제 항상 또 나오는 게 작년부터 추가가 된 이제 금속 반응성 관련된 문항이 한 문항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산화환원 방식 개수 맞추는 문제가 또 역시 한 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열 출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학과 우리 생활이랑 콜라보가 되면서 이제 열의 출입이 함께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단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엄마야.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일단은 요겁니다. 이제 19번과 20번, 올해 수능 지금 19번과 20번을 지금 나란히 한번 배치를 해놨는데요. 자, 얘네들은 뭐 항상 4페이지에 나오는 아이들이죠. 이게 화학식량과 몰 관련된 문제고요. 그 다음에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작년 수능부터 이미 뭐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요. 얘네들의 난이도가 지금 조금씩은 이제 내려가고 있어요. 작년 수능부터 이미 조금씩은 내려가고 있었고, 근데 올해는 이제 4페이지의 전반적인 난이도가 조금 더 낮아졌다라는 게 지금 보이는 게요. 자, 19번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게 해석이 지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뭐 기체의 부피가 같다 그랬으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2대 3이니까 뭐 얘를 2개, 얘를 3개라고 하면은, 그죠? 2대 1이죠? 뭐 2n에 n이다. 근데 부피가 똑같다. n은 1이구나. 그럼 4로 똑같죠. 그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면은 금방금방 이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기체가 몇 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Y 원자수랑 전체 원자수를 가지고 이제 A와 B 값, A, B, C 값을 구해내는 문제인데, 숫자감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고요. 뭐 행여나 뭐 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진짜 막 작년 수능 막 A, B, C, D 막 다 나와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 좀 복잡할 수가 있었던 문제지만은 뭐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고요. 뭐 해설 강의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20번 같은 경우도 뭐 늘 이제 전통적 킬러인데요. 전통적 킬러인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수 다 깠죠, 지금. 개수에 대한 뭐 미지수나 뭐 이런 게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부피와 질량 또 A 또는 B의 질량 해가지고 뭐 복잡해 보이는데, 뭐 지금 이 질량 같은 경우가 지금 얘는 지금 미지수로 주고 얘는 지금 실제 값으로 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막상 이게 해보면은 그렇게 막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C의 양분의 전체 기체 양 뭐 이런 거 다 뭐 해석을 하다 보면 3이야? 그럼 뭐야? 1분의 1대 1대 1이구나. 그럼 남은 반응물과 생성물들의 비가 1대 1대 1이구나. 그죠? 뭐 여기 다 뭐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는데 뭐 문제는 지금 질량 보면 조금 싸늘하죠. 8분의 45. 아, 이거 숫자 좀 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실제로 보면 숫자가 그렇게 막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계산이 조금 더럽다라는 것 빼고는 그렇게 접근하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무지하게 더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자구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 이거 지금 전년도 수능이랑 지금 올해 수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뭐 단순 계산이었죠. 평균 원자량이 35.5다. 그러면은 35짜리랑 37짜리가 각각 뭐 3대 1로 존재하고 뭐 이런 그냥 단순 좀 계산 문제에다가 전체 계산 지문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추론이나 이런 걸 뭐 별로 할 필요가 없었던 문제입니다. 그냥 단순 계산 문제였는데 자, 올해 수능 같은 경우는 추론 플러스 계산이 나왔어요.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추론형과 계산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 거는 이제 모평이나 아니면은 작년 모평들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었던 문항이긴 한데 뭐 나름 이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추론형 문항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풀이를 하다 보니까 되게 좀 신선하던데 뭐 이를테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중성자 마이너스 원자 번호라 그랬는데 중성자 마이너스 원자 번호니까 뭐 양성자수 해석을 좀 이렇게 해주시라고 했고요. 그죠? 전자수나 아니면 원자 번호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양성자수로 해석을 하자. 그 다음에 질량수 같은 경우는 뭐 중성자 플러스 양성자니까 둘이 합치면은 뭡니까? 2 곱하기 중성자수가 되는 거죠. 그죠? 네. 둘이 합치면은 2 곱하기 중성자수가 되다 보니까 쭉 해보면은 이제 중성자수가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얘네들의 중성자수가 뭐 얘 같은 경우는 n-1, 얘는 n-1, n 플러스 3, n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성자수의 합은 76이다라는 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 추론을 한 다음에 이제 지문에서 선지에서 이제 계산 선지를 냈습니다. 1g의 A에 들어있는 중성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늘상 나오던 지문들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뭐 나름 이제 단순 계산보다는 나름 이제 좀 추론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항수가 조금 증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 오비탈이죠. 얘 또 등장했습니다. 지금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작년 수능에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뭐 욕을 시전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자, 이제는 뭐 작년 수능에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이제 많이 접했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뭐 기출도 풀어보고 아니면 다른 뭐 사설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얘를 많이 응용을 해서 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제 뭐 이상한 자료는 아닐 겁니다. 이제 좀 친숙한 자료인데 다시 재등장을 했죠.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요게 재등장을 했고 조금은 뭐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n 플러스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의 뭐 상대값 그다음에 n 플러스 l 뭐 이 정도만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나다 라에 대해서 지금 가와 나의 n-l 값 그죠? 그다음에 나다라의 l-ml 값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여기도 나다라의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 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추론을 하게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게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런 것들 이제 대처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특정 오비탈에서 이제 양자수는 최소한 머릿속에서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연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내년 수능에 또 등장할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게 등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훈련을 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겠으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돼요. 특히 이제 오비탈이나 주기성 같은 경우는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좀 철저하게 연습을 하신 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단원은 지금 뭐 할 말이 없어요. 3단원은 사실은 뭐 항상 뻔한 문제들만 내다 보니까 뭐 할 말은 없고 중화 적정 파트인데요. 얘가 이제 좀 뭐 따지자면 좀 독특하게 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 큰 틀이 변화는 없습니다. 결국에선 이거였죠.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퍼센트 농도를 내고 있어요.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지금 0.05g이다. 즉 이거 뭐 5%라는 거죠. 자, 5%다 그랬으니까 뭐 여기서 n분의 10%d 그죠? 뭐 60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 곱하기 밀도 해가지고 몰 농도를 구해가지고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하면서 이제 뭐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이제 잡힌 유형이었는데
뭐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줬죠. 그죠? 근데 뭐 식초가 지금 두 종류가 등장을 했어요. 두 종류가 등장을 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1g당 0.02g이다. 그래서 뭐 2%다라는 거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x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지금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뭐 100x%라고 놓고 뭐 n분의 10%d 이거를 쓴 학생도 있겠지만은 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해설 강의를 참고를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입니다. 그냥 뭐 n분의 10%D를 안 쓰더라도 그냥 뭐 밀도가 DA, DB다 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20DA g이고, 그죠? 물 넣었으니까 여기도 여전히 20DA g 들어있을 텐데 100ml 중에 50mg 가져왔으니까 여기는 10DA g만큼의 식초가 들어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쳐주면서 가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단지 이제 뭐 식초가 두 개 등장하고 아무래도 보던 자료랑 조금 다르다 보니까 당황한 학생은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 문제죠. 중화 반응 문제 뭐 마찬가지로 전통적 킬러인데 뭐 언제부턴가 난이도가 조금씩 내려갔던 것 같아요. 예, 중화 반응 문제가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내려가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에 뭐 작년 수능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뭐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풀이가 좀 깔끔했죠. V에 대해서 안 물어봤으니까 그냥 3리터, 1리터, 2리터, 그냥 1리터, X리터, 2X리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놓고 몰롱도니까 부피 곱해가지고 뭐 30 만들고, 그쵸? 더군다나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성이라 그랬으니까 뭐 중성 잡고, 그 다음에 얘랑 얘가 몰롱도의 비가 뭐 2대 5죠? 2대 5니까 여기에 뭐 6개 들어있고 여기에 10개 들어있는데 중성이 돼야 되니까 얘는 2개겠구나 하면서 그냥 농도가 빵 하고 뽑힙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쉬워지죠.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용액 3개 섞는 거랑 2개 섞는 거는 체감 난이도가 다르죠. 그죠? 지금 틀은 비슷합니다.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기서 얘는 중성이다라는 걸 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용액을 2개를 준 데다가 액성까지 다 줬어요. 지금 보면은 각각 산성, 중성, 염기성 중 하나이다라 그랬는데 보면은 똑같이 3V라고 하면은 얘는 30에 얘는 60에 얘는 40 들어간 거니까 얘가 중성이고 얘가 염기 제일 많이 들어갔으니까 얘가 염기성이고 얘가 산성이겠구나. 이거 바로 잡을 수 있거든. 그죠? 이거 바로 잡은 다음에 얘가 중성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12개면 여기 12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가면은 얘 같은 경우는 중화 반응 열심히 연습하신 분들이라면은 뭐 한 1, 2분 컷도 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산화론 파트에서 이제 작년에 추가가 됐던, 작년에 이제 부활했던 금속 반응성 문제인데요. 작년에는 6월 모평, 9월 모평, 그 다음에 수능까지 전부 다 이제 똑같은 문제였는데,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였죠. 작년 수능은 전하량 보존만 알면은 이건 초 단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이가짜리가 3개니까 플러스 6이다. 그죠? m가짜리가 2개인데 플러스 6이 돼야 되므로 m은 3이다. 그 다음에 이가짜리가 x개인데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이건 3개다. 하면서 그냥 바로바로 나와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뭐 C가 산화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 C는 환원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팡 하고 그냥 쳐낼 수 있는 문제였는데, 제가 작년에도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금속의 반응성은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개정 전에는 진짜 아주 극악무도한 킬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작년에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자, 약간 진화를 했습니다. 이번 수능에서 이제 약간 진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보니까 이제 킬러들의 틀이 사실 이런 거였거든요. 킬러들의 틀이 이제 전체 양이온수나 아니면 뭐 석출된 고체의 양을 주면서 이제 추론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는데, 아니나 다를까 단순 전하량 보존보다는 이런 식으로 얘가 몇 개, 얘가 몇 개가 아니라 전체 양이온수를 줘가지고 이제 추론을 하면서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로 약간 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풀이법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역시 뭐 몇 초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 풀이법을 안다면. 그래서 뭐 요거 관련 풀이법은 여기서 이제 크게 진화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거 아직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해설 강의를 참조를 해가지고 금속 반응성 어떻게 접근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그래서 이제 뭐 총평을 한번 해보면요. 뭐 사실상 화학도 마찬가지로 유형에 무슨 어떤 큰 틀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라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보이지 않아요. 무슨 뭐 엄청난 신유형이 개발됐다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금속 반응성이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도 이미 모평에서 예고를 했고요. 예, 모평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게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킬러 문항 난이도가 낮아졌죠. 확연하게 낮아졌습니다. 분명히 4페이지는 확연하게, 작년 수능도 사실 4페이지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는 없는 수준이에요. 2, 3페이지가 문제였거든, 작년 수능은. 근데 올해 수능도 이제 마찬가지로 4페이지가 조금 쉽고 2, 3페이지에서 이제 타임어택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4페이지의 난이도가 조금 더 내려간 게 확실하게 느껴졌고요. 근데 준킬러 2학급 문항의 난이도가 어쨌든 작년 수능처럼, 뭐 작년 수능보다 높아졌다라고는 못하겠지만은 작년 수능처럼 조금 이제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타임어택이 조금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모자랐겠죠. 자, 근데 뭐 어쨌든 변별력 유지를 위해서 약간 이제 사고력을 요하는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동위원소 문제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연습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거예요. 화학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탈이 생기고 있는데 지금 예상 등급 컷이 생각보다 지금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쉬웠다라는 시험은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난이도면은 절대 쉬운 난이도는 아니었고, 뭐 쉽냐 어렵냐 딱 둘로 나눈다면은 어렵다에 가까운 시험이기는 했는데 킬러가 약간 쉬웠던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 등급 컷이 다소 좀 높죠. 그래서 사실 다른 과목에 좀 가성비가 떨어지고는 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 선택하신 분들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능을 위한 학습 방향 뭐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작년 수능을 분석을 하고 겪어보고도 아직도 나는 킬러는 버리고 나머지는 다 맞출 거야. 그래가지고 2등급을 받아야지 3등급을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 예, 그거 될 리가 없고요. 나는 킬러 빼고 다 맞출 거야. 부터가 안 됩니다. 예. 1, 2, 3페이지 다 맞춘다.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킬러 버리고 나머지 다 맞추자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다 공부해야 됩니다. 화학은. 예. 4페이지 난이도가 더 쉬울 때도 있고 4페이지에 박힌 문제들이 더 쉬울 때도 있고, 심지어는 화학 식량과 몰 같은 경우는 이제 제 현강 듣는 뭐 학생들이나 이분들은 알겠지만은 진짜 뭐 초단위로 끝나는 문제들도 있어요. 예, 화학 식량과 몰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절대 킬러를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킬러도 연구를 하세요. 단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건 킬러인데 너무 어려워. 이건 아닌 것 같아. 제껴도 됩니다. 예, 그 정도는 이제 제끼면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되 다 버리려고는 하지를 마시라는 겁니다. 화학 식량과 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제 마도통을 푼다라고 하시면은 한 10% 정도 이건 너무 어려워 난 진짜 죽어도 못하겠어 그럼 그냥 버리시되 나머지 90%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문제를 무조건 다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단 준킬러급들이나 다른 문제는 어쨌든 무조건 맞춰야지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회독을 하면서 좀 연습을 하시는 타임어택을 위해서 좀 그런 게 이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이 어쨌든 뭐 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워낙 크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새롭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이내의 기출은 어쨌든 무조건 연구하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풀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절대 문제는 풀었다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이게 이런 식으로 변하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이게 이렇게 변하면 어떻게 풀면 될까? 이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풀렸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아마 이제 이런 분석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수능 끝난 수험생이 이제 뭐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앞으로 또 수능을 봐야 되는 고3 분들도 이제 이 해설 강의를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화학 선택자니까 보고 있겠죠. 화학 선택자니까 보고 있을 건데 응원합니다. 그리고 화학 선택자 제가 정말 열심히 응원을 할 거고요. 이게 어디까지 뭐 가고 고인물들이 어디까지 이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여러분들의 실력이 출중하고 압도적이면은 분명히 표점으로 보상이 되는 과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화학 레이스를 완주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수험생 여러분들의 건투를 빌면서 화학 분석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